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실제로는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능 저하가 큰 실패나 명백한 실수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본인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이제 당신의 뇌가 어떻게 퇴화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존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결정을 논리가 아닌 징크스나 미신에 맡깁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특정 색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믿거나 어떤 숫자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죠.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합리적 사고 패턴이라고 분류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연히 일어난 긍정적 결과를 특정 행동과 연결시키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이런 연결이 반복될수록 뇌가 실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미신적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 추론 과제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였거든요.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내 행동 때문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줄 알죠. 반면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패턴을 찾고 싶어하는 뇌의 본능에 휘둘려 허상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 뇌 파괴 습관은 수면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4시간만 자도 충분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수면 부족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생산성의 증거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의 수면연구소가 발표한 데이터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전전두엽 피질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요. 이 부위는 의사결정,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핵심 영역이거든요. 단 하룻밤만 제대로 자지 못해도 인지 능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더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뉴런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음악, 팟캐스트, 유튜브. 조용한 순간이 오면 즉시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죠.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혼자 생각에 잠기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참가자의 67%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극이라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침묵보다 낫다고 느낀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은 외부 자극이 없을 때 활성화되어 자기 성찰, 미래 계획, 창의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요. 네 번째로 지적 능력을 갉아먹는 습관은 피상적인 대화에만 안주하는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연예인 가십, 단순한 일상 공유. 이런 대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만으로 모든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죠.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욕구 부족이라고 설명해요. 인지적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다른 관점에서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심화시켜요. UCLA의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언어 능력, 추상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근거 없는 확신이에요. 회의실에서 가장 큰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더닝 크루거 효과입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발견한 이 인지 편향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역설적이게도 진짜 전문가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메타인지 능력, 즉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를 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 결과 학습의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6번째 뇌 기능 저하 요인은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방식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새로운 방법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불러요. 뇌의 신경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그 능력이 약해집니다. 7번째 문제는 즉석 만족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끝없는 스크롤링, 즉석 배송, 빠른 답변을 요구하는 메시지.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보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왜곡됩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돼요. 즉석 만족에 익숙해진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8번째 지능 저하 습관은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멍하니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동적 경청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언어 처리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 인식, 상황 판단,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부위들이 모두 작동하죠. 9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반사적 거부예요. 그건 말이 안 돼?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반응을 즉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창의성 연구의 권위자인 에드워드 드 보노는 수평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이 바로 지적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10번째 뇌 기능 저하 요인은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입니다.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영상을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지속적인 멀티태스킹과 빠른 콘텐츠 전환은 뇌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둠 스크롤링이라고 불리는 부정적인 뉴스나 콘텐츠에 중독되는 현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해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습관은 맹목적인 유행 추종입니다. 매주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는 미니멀리즘에 빠졌다가 다음 달에는 맥시멀리즘을 추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모든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증명현상으로 설명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